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로 나왔던 그 알리가 인도에서 왕족보다 서열이 더 높대요. 에?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요, 이병헌, 이정재 씨보다 제 눈을 더 사로잡았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알리 압둘 역할의 아누팜 트리파티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연기했잖아요. 위기에 빠진 기훈이를 살려주고 또 끝까지 배신당하면서도 상우를 믿는 모습, 경쟁자와 유대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알리 압둘을 연기한 아누팜 트리파티라는 배우는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인도 출신인데요. 놀랍게도 그 먼 곳에서 연기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은근히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어요. 지금 인도에서도요, 아누팜 트리파티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넷플릭스 1위 하기가 그렇게 힘든 곳이 인도라는데 아마 아누팜 덕에 1위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누팜이 영어, 힌두어, 한국어가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인도가 발리우드 영화의 나라잖아요. 조만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아누팜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누팜에 대한 놀라운 기사가 하나 왔습니다. 그 극중 역할하고는 언밸런스하지만 인도에서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가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트리파티라는 성이 바로 브라만 가문의 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뉴델리 출신 중산층 가문, 또 한국까지 유학 오는 그 정보력, 뭔가 이해도 되는데요. 과거 인도에서 활동했을 때 사진을 봐도 보니까 약간 은근히 좀 부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요새도 계급이 있어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인도도 지금 많이 희박해지긴 했지만 시골로 갈수록 아직 계급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계급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힌두의 입이 사제인 브라만, 그리고 팔이 군인 계급, 허벅지가 바이샤, 그리고 발이 노예와 천민인 수두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급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파괴된 자, 억압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달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산업공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비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던 게 백정이나 무당이었습니다. 아마 불가촉천민 달리트는 그런 만큼 사람 대접도 못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4개로 나누는 거는 사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고요. 사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카스트 계급은 수천 개로 갈린다고 합니다. 지금 카스트 제도는 계급보다는 직업, 이걸 자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는 왜 만나면 너 몇 살이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인도는 성이 뭐냐고 물어본대요.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성이 뭔지를 딱 들으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구나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누팜이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지만 아마 지금 부모님이 성직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만은 인간과 신을 잇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계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함을 상징한대요. 깨끗하고 더러운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급이 브라만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브라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양한 직업을 종사하거든요. 근데 배우 가운데서 피부가 좀 하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브라만 가문 출신들이 많고요. 또 깨끗해야 되니까 요리사, 미용사 가운데서 브라만 출신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도에 누구 있나요? 럭키입니다. 자, 럭키가 제가 알기로는 바이샤 가문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실제로 럭키가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하던데요. 럭키가 비정상회담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15세기에서 21세기에 그 모든 모습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게 인도입니다. 영토가 넓다 보니까 도시와 시골이 똑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인도는 IT 강국이고요. 교육열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교육열 높다 하지만 아이비리그에 가보면요, 한국인보다 교육열이 높은 게 중국 타이거맘이고요. 그보다 더 교육열 높은 게 인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도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NRI라고 해서 인도 밖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계급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귀빈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누팜이 브라만 출신에다가 NRI잖아요. 그러니까 고국에서는 굉장히 먹어주는 그런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아누팜이 브라만일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보고 생각난 책이 있어요. 바로 신도 버린 사람들이란 책인데요. 자다부 박사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굉장히 제 인생에서 최고의 책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의 운명을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의 부모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자디브는 달리트 출신으로 국제교구에서도 많은 일을 했고요. 인도 대학 총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에서는 영웅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인도에서는 달리트 박사라고 불린다고 하니까 계급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꼬리표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요즘에 뭐 우리 대선 주자 가운데서도 개천에서 난 용 스토리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 개천에서 난 용이지만 불가촉 천민은 시궁창에서 난 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인도 인구 가운데서 2억 정도가 달리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시골에 있을수록 뭐 오물을 치운다든지 국어를 한다든지 다른 계급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서 강력 성범죄, 특히 집단 강간이 많다라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달리트 계급, 불가촉 천민인 계급에 속한 어린 여자아이들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가촉 천민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 불가시 천민도 있대요. 불가시 천민은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다른 계급의 눈에 띄면 안 돼. 그래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다녀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눈에 띄면 맞거나 심할 경우 죽임을 당하기도 하니까 정말 인간 이하의 삶, 어떻게 보면 동물 이하의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될 텐데 책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허리춤에 빗자루를 매달고 다녀야 한다. 우물에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사원에 들어갈 수도 없다. 신이 우리에게 준 권리는 단 하나뿐이다. 바로 국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인 아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계급이 저 물을 먹으면 물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먹게 되면은 다른 계급이 그 물을 못 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우물 앞에 놔두고 돌아서는데 바로 뒤에 있던 개가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핥아먹습니다. 딱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대요. 차라리 나는 개로 태어나고 싶다.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달리트는 뭐 때문에 이런 차별을 참아오는 걸까요? 바로 종교 때문입니다. 그 인도 사회가 힌두교를 믿잖아요. 힌두교는 전생을 믿어요. 달리트 계급은 전생에 내가 저지른 업보가 너무 강해서 그게 카르마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내가 그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믿게끔 힌두교 사회가 세뇌를 시켰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요. 내가 내세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요 희망 하나를 안고 미천한 삶을 견뎌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배 계급들이 종교를 지배 수단으로 삼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억압을 합리화하는 데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인도 같은 경우는요. 뭐 카스트 제도가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또 영국 식민지 역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지배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카스트 계급끼리 서로 이간질을 많이 시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공고화가 돼서 지금 폐지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전에 가난했던 한국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래도 그 출신 계급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60, 70년대 부모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의 무한 희생, 그걸 통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일부 아주 희소하게 이 자디브 박사처럼 출신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달리트 계급은 외모적으로도 많이 구별이 됩니다. 왜 우리 북한 아동들이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다 보니까 키가 많이 작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불가촉 천민 가운데서는 피부가 아주 거물 뿐만 아니라 키가 되게 작아서 160cm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외모적으로 일단 구별이 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교육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뭐 일자리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하루에 1,000원, 2,000원 받는 그런 일자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화의 대물림,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좀 걱정되는 대목도 많았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한 국가에서 중산층이 탄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좀 노력하면은 올라갈 곳이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봤지만 질문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설계자의 의도대로 사실 내 삶이 받쳐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인생을 부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데요. 자디브의 아버지가 보면은 불가촉 천민이지만 그 아내한테는 글을 배우게 하고요. 또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런 것처럼 남의 불임을 당하는데 익숙해지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요. 신도 버린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디브 박사가 고생고생한 끝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배움이 짧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설명을 했대요. 한참을 듣던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길거리의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낭비일 뿐이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